보정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정 권고는 개인위생 사건을 담당하는 그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조치고요. 보정 명령은 담당 판사가 채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위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곧바로 금지 명령을 발령해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 변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죠. 그러면 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 독촉이나 압류 같은 그 집행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일상생활에 전념하면서 다음 절차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금지 명령 이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절차는 개시결정이죠. 그렇지만 이 곧바로 개시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죠. 이 법원에서는 이 개시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서류를 검토해서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작성된 서면의 정정을 요구하는 소위 보정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보정은 통상 금지 명령 이후에 한두 달 이내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개인위생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보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실무를 보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나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90% 이상이다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별도의 보정 절차 없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받는 사건은 채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보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이 보정은 크게 보정 명령과 보정 권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보정 명령은 뭐고 보정 권고는 뭔지, 이게 차이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정 명령과 보정 권고의 차이점과 보정 절차에서 채무자가 대응해야 하는 조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령과 권고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 보정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정 권고는 개인위생 사건을 담당하는 그 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그런 조치고요. 보정 명령은 담당 판사가 채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해서 보정을 내리기 때문에 회생 사건의 보정은 대부분 이 보정 권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정 명령은 이 절차에 따른 비용, 이를테면 회생위원회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이라든지, 또 채무자가 납부한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지를 더 추가 납부하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부 이 명령이 나옵니다. 또 이 보정 명령은 해당 내용을 언제까지 조치하라라는 그런 형태로 보정할 내용과 보정 기일을 정해주는데요. 보정 기일은 보정 명령의 경우에 보통 3일이나 7일 이내로 짧은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보정 권고는 14일에서 30일 정도로 보정 명령보다는 다소 여유의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사건은 판사가 내리는 보정 명령보다는 회생위원이 내리는 이 보정 권고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왜냐하면 회생위원이 전반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서 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의견을 담은 그런 보고서를 올리는 형태로 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보정 권고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로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하라거나 또 재산 처분 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또 계좌정보 통합조회 같이 이 신청 당시에 제출을 하지 않았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또 이 채무자의 변제 계획 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채무자를 포함해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60%를 생계비로 공제하죠. 그리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회생위원이 배우자의 소득을 살펴보니까 배우자의 소득이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이 채무자의 생계비를 4인 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나 또 심지어는 2인 가구로 낮춰서 이렇게 생계비를 줄이고 그만큼 변제 금액을 높이라는 그런 내용의 보정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신청할 때 법원이 어떤 내용의 보존 권고를 내리게 될지 예상을 해서 대비해 두는 것도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이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기일까지 보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일을 준수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불가피하게 이 보존기일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보존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보존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서 2주나 3주 정도로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 보정명령과 보정공고의 차이점, 그리고 보정 절차에서 채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